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허준이라 하옵니다. 조선 선조 임금님 시절 내의원에서 백성들의 병을 고치던 의원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저술한 동의보감이 여러분께 전해진 지도 4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퇴행성 관절염, 그 중에서도 무릎과 손가락 관절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프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다, 손가락 마디가 아파서 바늘질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희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사를 짓고 빨래를 하고 물을 길어 나르던 백성들, 특히 50이 넘으면 무릎이며 손이 아파 고생하셨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몸은 같은 것이옵니다. 오늘 제가 400년 전의 지혜와 현대 의학 지식을 함께 엮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퇴행성 관절염이 왜 생기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를 나이가 들면서 관절을 감싸고 있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병이라 설명합니다. 연골이란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처럼 충격을 흡수하는 조직인데, 이것이 오랜 세월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닳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신발 밑창이 오래 신으면 닳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한의학에서는 이를 조금 다르게 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를 비증, 즉 막힌다는 뜻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몸의 기운과 피가 관절에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막혀서 생기는 병이라 본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간과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는데, 간은 근육과 힘줄을, 신장은 뼈를 주관하기에 이 두 장부가 약해지면 관절이 약해지고 아프게 됩니다. 또한 풍한습, 즉 바람과 찬 기운과 습기가 몸속에 들어와 기혈의 흐름을 막으면 통증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두 가지 설명이 다른 것 같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서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오랜 시간 쌓인 부담이 관절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지요. 다만 현대의학은 구조적인 변화에 주목하고 한의학은 몸 전체의 균형과 흐름을 중시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절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관절을 많이 쓴 날 저녁이나 아침에 약간 뻐근한 정도로 시작합니다. 이때는 조금 쉬면 나아지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점점 자주 나타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나 쪼그려 앉을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의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뻣뻣하고 잘 굽혀지지 않다가 한참 움직이면 조금 나아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병이 더욱 진행되면 움직일 때뿐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려고 하면 미리 관절이 쑤시고 아픕니다. 무릎의 경우 관절이 붓고 물이 차기도 하며 다리가 휘어지는 변형이 생기기도 합니다. 손가락은 마디가 굵어지고 튀어나와 보기에도 좋지 않게 변합니다. 이 지경이 되면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해지고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증상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프고 힘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올 때 더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내려올 때 무릎에 체중의 몇 배나 되는 하중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래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고 펴지지 않으며 한참을 절뚝거리다가 걷다 보면 조금 나아지는 증상도 흔합니다. 손가락 관절염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굳어 있는 듯한 뻣뻣함이 특징입니다. 주먹을 쥐거나 펴기가 어렵고 물건을 잡을 때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거나 단추를 채우는 것 같은 세밀한 동작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손가락 첫째 마디나 중간 마디에 혹처럼 뼈가 튀어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는 관절이 변형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날씨와 관련된 증상도 매우 특징적입니다. 비가 오기 전날이나 날씨가 흐릴 때 또는 찬 바람이 불 때 관절이 더 아프고 쑤십니다. 이는 기압의 변화와 습도, 온도가 관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저희 선조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풍한습을 조심하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관절염에 대해 흔히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5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절염은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움직이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여기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적당한 운동은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무리한 운동은 해롭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관절이 더 굳고 근육이 약해져 증상이 악화됩니다. 둘째, 관절에 물이 찼을 때 뽑으면 자꾸 차서 계속 뽑아야 한다는 속설입니다. 관절에 물이 차는 것은 염증 때문인데 물을 뽑는다고 해서 또 차는 것이 아닙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물이 계속 생기는 것이지 뽑았기 때문에 차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많이 차서 불편하면 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친 같은 건강식품을 먹으면 다른 연골이 다시 자란다고 믿으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번 다른 연골이 완전히 재생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이미 심하게 손상된 연골을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넷째, 관절염은 노인들만 걸린다는 생각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와 관련이 깊은 것은 사실이나 젊은 나이에도 무릎을 다친 적이 있거나 비만이거나 오래 무릎을 많이 쓰는 일을 하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40대, 50대에도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섯째, 관절이 아프면 무조건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관절이 붓고 열이 나면서 아플 때는 오히려 차갑게 하는 것이 좋고 만성적으로 시큰거리고 아플 때는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의학에서 보는 관절염의 4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관절염이라도 사람마다 체질과 증상이 다르기에 이를 구분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기혈허약형입니다. 이는 기운과 피가 부족한 분들에게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평소 기운이 없고 쉽게 피곤하며 얼굴색이 창백하고 식욕이 없으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십니다. 관절 통증은 그리 심하지 않으나 무릎에 힘이 없고 후들거리며 오래 서 있거나 걷기가 힘듭니다. 이런 분들은 몸 전체의 기운을 북돋워야 합니다. 음식으로는 쇠고기, 닭고기, 대추, 잣, 산약 같은 것들이 좋고 지나치게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십시오.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드시되 소화가 잘 되게 천천히 드십시오. 찜질은 따뜻하게 하시되 너무 뜨겁지 않게 하고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둘째는 어혈형입니다. 어혈이란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한 곳에 정체되어 뭉친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무릎이나 손가락을 다친 적이 있거나 타박상을 입은 적이 있는 분들에게 흔합니다. 통증이 칼로 찌르는 듯 날카롭고 밤에 더 심하며 통증의 위치가 명확합니다. 관절 부위를 누르면 더 아프고 날씨와는 상관없이 아픕니다. 이런 분들은 피의 순환을 좋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강차, 강황, 당귀, 청궁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좋고 찜질도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관절이 붓고 열이 날 때는 찜질을 삼가십시오. 셋째는 담음형입니다. 담음이란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이 쌓인 것을 말합니다. 주로 비만하시거나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소화기가 약한 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관절이 무겁고 붓는 느낌이 들며 몸이 전체적으로 무겁고 나른합니다. 가래가 많고 소화가 잘 안 되며 대변이 무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담음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은 담백하게 드시고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술은 절대 피하십시오. 도라지, 율무, 동화, 미역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적당한 운동으로 땀을 내어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체중 관리가 필수입니다. 넷째는 한습형입니다. 찬 기운과 습기가 관절에 침범한 경우입니다. 관절이 차갑고 시큰거리며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릴 때 특히 심합니다. 따뜻하게 하면 좀 나아지고 차가운 곳에 있으면 더 아픕니다. 손발이 차고 소변이 자주 마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강차, 계피차, 쑥 같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 좋고 찬 음식, 생것, 찬물은 피하십시오. 온찜질이 매우 효과적이며 관절을 따뜻하게 유지하도록 무릎 보호대나 장갑을 착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나쁜 습관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만 고치셔도 증상이 많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첫째, 쪼그려 앉는 자세입니다. 화장실에서 받칠할 때, 청소할 때 쪼그려 앉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자세는 무릎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가능하면 의자에 앉거나 무릎을 꿇는 것보다는 선 자세로 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는 것입니다. 운동이 되니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미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해롭습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고 부득이 계단을 이용할 때는 난간을 잡고 천천히 이동하십시오. 셋째, 과체중입니다. 몸무게가 늘면 그만큼 무릎에 가는 부담이 커집니다. 체중 1kg이 무릎에는 서너 배의 하중으로 작용합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관절염의 진행을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넷째, 딱딱한 바닥에 앉거나 다리를 꼬는 습관입니다. 방바닥에 양반 다리로 앉거나 다리를 꼬고 앉으면 무릎과 고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의자에 앉되 다리를 꼬지 말고 바르게 앉으십시오. 다섯째, 무리한 운동입니다. 등산, 달리기, 에어로빅처럼 무릎에 충격이 가는 운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미 관절염이 있다면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평지 걷기가 훨씬 좋습니다. 여섯째, 관절을 차갑게 방치하는 것입니다.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거나 겨울에 무릎을 내놓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찬 기운은 관절염을 악화시킵니다. 일곱째, 통증을 참고 계속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쉬어야 합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참고 견디다가는 더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운동과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 누워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버티는 운동, 벽을 짚고 까치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하루에 2~3번, 한 번에 10여 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십시오. 손가락 관절염에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갔다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운동, 손가락을 하나씩 구부렸다 펴는 운동, 고무공을 쥐었다 놓았다 하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온찜질과 냉찜질의 기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이 붓고 열이 나며 빨갛게 변했을 때는 급성 염증이므로 냉찜질을 하십시오. 얼음 주머니나 찬 팩을 수건에 싸서 하루에 여러 번, 한 번에 15분 정도 대주면 됩니다. 반면 만성적으로 시큰거리고 뻣뻣할 때는 온찜질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주머니나 핫팩을 이용하시되 너무 뜨겁지 않게 수건으로 싸서 사용하십시오.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는 음식과 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음식으로는 우유, 멸치, 뱅어포, 두부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이 좋습니다. 생강차는 염증을 줄이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강황차는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둥글레차는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하고 오가피차는 뼈와 근육을 강하게 합니다. 율무차는 몸속의 습기를 제거하여 부기를 빼는 데 좋습니다. 음식으로는 잡곡밥, 등푸른 생선, 견과류가 좋습니다.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도 도움이 됩니다. 닭고기, 돼지 족발, 속꼬리처럼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도 관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술은 염증을 악화시키므로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인스턴트 식품은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체중을 증가시킵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식, 탄산 음료도 좋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짠 음식은 몸에 수분을 축적시켜 부기를 유발합니다. 찬 성질의 음식, 생것, 찬물도 한스평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침 치료는 관절 주변의 경혈에 침을 놓아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통증을 줄입니다. 관절염의 효과적인 혈자리로는 무릎의 스란, 독비, 양릉천, 혈액 같은 곳들이 있고 손가락에는 합곡, 외관 같은 혈자리를 사용합니다. 침 치료는 통증 완화와 염증 감소에 효과가 있으며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치료법입니다. 뜸 치료는 쑥을 태워 열을 가하여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혈순환을 돕습니다. 특히 한스평 관절염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관절 부위와 하복부, 등에 뜸을 뜨면 전신의 기운을 북돋우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약침 치료는 한약 성분을 정제하여 혈자리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침과 약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봉독약침은 벌의 독을 정제한 것으로 강력한 소염 진통 효과가 있으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항치료는 피부에 컵을 붙여 음압을 만들어 어혈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관절 주변의 근육이 뭉친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한약치료는 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맞춰 처방합니다. 기혈을 보하는 약, 어혈을 풀어주는 약, 풍한습을 없애는 약 등을 적절히 배합하여 몸의 균형을 맞춥니다. 독활, 우슬, 두충, 속단, 오가피 같은 약재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치료들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한의학 치료는 통증을 줄이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관절의 기능을 유지하고 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미 심하게 닳아 없어진 연골을 완전히 재생시키거나 변형된 관절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는 현대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염이 매우 심하여 걷는 것조차 힘들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인공관절 수술 같은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입니다. 초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관리하면 진행을 늦추고 통증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치하면 점점 악화되어 결국 수술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관절은 평생을 함께할 우리 몸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게나 써도 괜찮은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저희 선조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미병을 치료하는 것이 상이다. 즉,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의술이라고 말입니다. 관절염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치료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리와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자세를 피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좋은 음식을 드시고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관절을 지켜줄 것입니다.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아프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생활하고 즐기십시오. 관절염이 있어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조심하면 됩니다. 한의학 치료든 현대의학 치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 맞는 치료를 찾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한쪽만 고집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십시오. 제가 400년 전에 동의보감을 쓸 때도 중국 의학과 우리 의학, 민간요법까지 모두 모아 백성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관절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통증이 줄고 움직임이 편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관절은 평생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소중히 여기고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무릎도 손도 아프지 않은 날들이 많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